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85세가 넘도록 병원 침대에 눕지 않고 스스로 걷고 먹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나머지 7명은 예고 없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을 다녀오고 밥을 잘 드셨던 분이 다음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응급실과 병동에서 3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며 수없이 같은 말을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진 멀쩡했어요. 밥도 잘 드셨는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영양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90세, 100세까지 씩씩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쓰러지고 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자 탓이라고, 타고난 체질 탓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고 지켜본 결과는 달랐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화려한 유전자도 아니고 값비싼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 4가지가 생사를 갈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물을 몇 컵이나 마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근육을 움직여 보셨나요? 복용하는 약이 몸에서 어떤 영양분을 빼앗아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이 4가지 질문은 어르신들의 삶을 뒤흔드는 키워움이자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노인 의료센터에서 지난 10년간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무려 87%가 85세를 훌쩍 넘겨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거창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일상 속에서 이 4가지 습관을 지켰을 뿐입니다. 물을 제때 마시고 근육을 꾸준히 움직이고 약물의 빈틈을 식단으로 채우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일 마셔도 되지. 운동은 시간이 날 때 하지 뭐. 약은 그냥 먹으면 끝이지. 사람 만나는 건 귀찮아. 그렇게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 78세 김영호 어르신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는 평소 나는 아직 젊어, 괜찮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운동도 가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약은 성실히 챙겼지만 무슨 성분이 빠져나가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배우자가 떠난 뒤에는 사람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알게 된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85세를 넘기는 삶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컵 물, 오늘의 10분 운동, 오늘의 짧은 대화가 쌓여서 내일의 10년, 20년을 지탱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느낄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 피곤이 잘 풀리지 않고 밤에 잠이 들기 어렵고 자꾸 깜빡거리고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경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4가지 습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차례로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수치와 사례,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들을 함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며 삶을 바꾸는 지혜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끄고 다시 같은 일상을 반복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따뜻하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알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5세 이전에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 바로 몸속의 물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절반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심지어 목이 마르다는 신호조차 무뎌지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각한 탈수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탈수는 단순히 입이 마르는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치명적인 노화 가속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74세 이정숙 어르신은 항상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오후가 되면 어지러워 소파에만 앉아 계셨죠. 밥맛도 없고 기억력이 자꾸 흐릿해지고 심지어 성격마저 예민해져 가족들과 갈등이 잦았습니다. 각종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유일한 문제는 몸속 수분 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3가지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몸은 알게 모르게 나트륨과 수분을 계속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4컵, 정확한 시간대에 맞추어 물을 마시는 습관. 그리고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마그네슘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2주 뒤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화도 덜 나고요. 바로 이것이 탈수 회복의 첫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탈수가 지속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고 혈압은 높아지며 혈관은 딱딱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혈전 하나가 뇌로 향하면 뇌졸중이 되고 심장으로 향하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단순한 수분 부족이 하루아침에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그 결과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이 탓이 아니라 물 부족 탓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가장 건강한 신호입니다. 짙은 노란색이나 갈색이라면 탈수를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혀를 거울로 보세요. 표면이 갈라지거나 하얗게 마른 느낌이 든다면 체내 전체가 건조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피부를 손등에서 살짝 꼬집어 보세요. 금세 돌아오지 않고 천천히 펴진다면 이미 수분이 부족하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하루에 몇 잔이나 마셔야 합니까? 흔히 하루 8잔을 권장하지만 억지로 들이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제가 권하는 4번의 황금 타이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이 밤새 말라있던 몸을 깨우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완화합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 소화를 돕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움직이면서 잃은 수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 4번째는
잠들기 1시간 전. 너무 늦지 않게 반 컵에서 1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밤새 탈수를 막고 몸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실천한 분들은 단 3일에서 5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변이 부드러워지고 두통이 줄어들며 무기력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물을 마셨을 뿐인데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니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수분을 더 잃게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이 마르지 않으니 물을 안 마셔도 된다고 하시지만 목마름은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커피 3잔으로 수분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심한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체내 수분량은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줄이고 물 4컵 습관을 시작한 지 1달. 혈압이 안정되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0%나 향상되었습니다. 물은 값비싼 약도 영양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시기만 해도 수십만 원짜리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미지근한 물 1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85세, 아니 100세까지 이어지는 삶을 지탱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채워주면 활력을 되찾고 물을 방치하면 경고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건강 비결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만큼이나 중요한 또 다른 생명의 기둥, 바로 근육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몸의 마지막 성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매일 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부지런히 걸어도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고관절이 골절된 채 다시는 병원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왜일까요?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성벽과도 같습니다. 다리 근육은 낙상을 막고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상체 근육은 일상 동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폐렴 같은 감염 질환 위험까지 커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뿌리인 셈입니다. 78세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만보 이상을 걸으셨습니다. 본인도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그런데 근육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집 앞에서 발을 헛디뎌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졌고 거동이 불편해지자 식욕도 삶의 의욕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늘 걷기만 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족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걷기는 지구력을 위한 운동일 뿐입니다. 근육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집 안에 있는 의자 하나, 벽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등바디에 기대지 않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살짝 올린 채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는 동작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극되며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벽 잡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싱크대를 가볍게 짚고 두 발을 모은 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2초간 멈췄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종아리 근육이 단련되면서 다리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입니다. 싱크대나 테이블을 살짝 짚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10초간 버텨보세요. 처음엔 휘청거리지만 매일 하면 점점 중심을 잡는 힘이 커집니다. 균형 능력은 나이와 무관하게 훈련할 수 있으며 낙상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식탁 옆에서 잠시 쉬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 하느냐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병원 10일을 막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생활 속 근력 운동에 가장 잘 맞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빨리 사라집니다. 누워서 하루 이틀만 지내도 근육은 1%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단 사라진 근육을 되찾는 데에는 그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도한 어르신들 중에는 단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 발 뒤꿈치 들기를 10번, 한 발로 서기를 하루 3번씩 꾸준히 한 결과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지금은 동네 시장을 다녀와도 거뜬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의 질입니다. 스스로 일어나 화장실에 갈 수 있는 힘, 손주를 안아 올릴 수 있는 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근육에서 비롯됩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그 순간부터 의존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의자 앞에 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나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85세, 90세, 100세까지 이어지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용하면 살아나고 방치하면 사라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과 근육 다음으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믿고 복용하는 약들이 때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숨겨진 대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고혈압 약이 뇌졸중을 막아주고 당뇨약이 합병증을 늦추며 고지혈증 약이 심장마비를 예방합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배운 사실은 약이 몸을 고쳐주는 동시에 몸속 중요한 영양소를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며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0대 후반의 이영철 어르신은 늘 성실히 건강관리를 하셨습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가지 만성질환이 있었지만 처방받은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화 도중 단어가 끊기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며 표정이 멍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치매 소견은 없었습니다. 대신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와 마그네슘 그리고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CoQ10, CoQ10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기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고혈압 약 중 일부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고지혈증 약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코큐텐을 떨어뜨립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닙니다. 마그네슘은 심장을 뛰게 하고, 비타민 B1은 뇌를 맑게 하며, 코큐텐은 근육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이 기본 연료가 사라지면 몸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식단 변화를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나나 한 개로 심장과 신경에 필요한 비타민 B를 채우고, 점심에는 꽁치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을 곁들여 오메가3와 코큐텐을 보충하며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조금씩 드시게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엔 보충제도 추가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어르신의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이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다리에 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약을 잘 챙겨 먹는 게 당연히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약들이 내 몸에서 중요한 걸 빼앗고 있었다니 놀랍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이 내 몸에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아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약은 병을 잡는 대신 삶의 활력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고혈압 환자 중 마그네슘 결핍률이 일반인보다 2배 높고, 당뇨 환자에서 비타민 B1 부족이 신경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고지혈증 약을 장기간 복용한 환자들의 30% 이상에서 코큐텐 수치가 정상 이하로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식탁의 변화만으로도 이 빈틈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생선을 조금씩,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약이 놓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약을 믿되 음식으로 지혜롭게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합니다. 빼앗기면 채워줘야 하고 부족하면 보충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생기 있게 살아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점점 기운이 빠져 결국 침대에 눕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약을 성실히 먹는데도 이상하게 피곤이 가시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근육이 자꾸 약해진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영양소의 빈자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은 고쳐주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식탁 위에 음식을 통해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야말로 장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이 빼앗아간 것을 음식과 습관이 되돌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의학과 생활이 만나 완성되는 건강의 길입니다. 이제 물과 근육, 그리고 약의 그림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큰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도 않지만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고혈압만큼이나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끊임없이 분비되고 면역 체계는 약해지며 염증 수치는 높아집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은 지치며 뇌는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잃어갑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병입니다. 80세 박모 어르신은 건강도 나쁘지 않았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마당의 화초를 돌보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화를 받는 것도 귀찮아했고 경로당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혈압은 올라갔고 불면에 시달렸으며 식욕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혈압보다도 눈빛 속 깊은 외로움에 더 주목했습니다. 의학 교과서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몸을 무너뜨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통화를 하세요. 자식과도 좋고 친구와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나누는 그 시간이 약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통화를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어르신의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습니다. 불면도 줄었고 식사량도 늘었으며 표정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외로움은 병이지만 그 약은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50% 낮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서도 사람의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관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군가와 연결될 때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오래 살아오셨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하루를 방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 교실을 권했을 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들려온 음악 소리에 이끌려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복지관 직원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요즘 제일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세요. 그 뒤로 할머니는 혈압약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밤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외출, 단 한 곡의 노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괴력은 그 어떤 질병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의 전화, 일주일 한 번의 외출, 경로당에서 부르는 노래 한 곡, 복지관에서 나누는 인사 한마디. 이 작은 행동들이 몸과 마음을 살리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귀찮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일지 모릅니다. 사회적 연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약과 수술로 많은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따뜻한 관계는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마지막 힘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물, 근육, 약, 그리고 관계 단절까지 4가지의 큰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고 죽음을 늦추었으며 행복한 노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4가지를 실제 삶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원칙들을 실천해온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중요한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제때 마시는 것, 근육을 지키는 것, 약이 빼앗아가는 영양소를 보완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것. 이 4가지는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무게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습관들을 지켜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84세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체중은 줄고 피로는 늘어나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약은 빠짐없이 챙겨 드셨지만 몸은 점점 마르고 활력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4컵의 물, 식사 전 견과류 한 줌, 하루 10분의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그리고 매일 딸과의 짧은 통화 한 번.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두 분은 서로 약속하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고 다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두 분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근육량은 약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우린 이제 다시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두 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김영자 할머니입니다. 그는 배우자 없이 오래 살아왔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방 안에서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복지관의 노래 교실을 권했을 때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데는 질색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들려온 음악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복지관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래 한 곡, 사람들과의 웃음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4가지 중 딱 하나만 바꿔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말라있던 화분에 하루 한 컵의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잎이 다시 푸르게 변하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 몸도 변화합니다. 그러니 오늘 물을 3컵밖에 못 마셨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셨으니 성공한 것입니다. 운동을 깜빡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무리하지 말고 쉬어가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손자, 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이웃과 정답게 지내는 것.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 4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 1컵, 운동 10분, 견과류 1줌, 전화 1통.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몸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고 세포 하나하나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의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지금이 70세든 80세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바뀔 수 있고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따뜻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만보 걷기가 최고다. 약만 잘 챙기면 된다. 이 세 가지를 평생의 진리처럼 믿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노화를 연구해온 저는 지난 40년 동안 8,000명이 넘는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놀랍게도 그 공통점이 바로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물을 2~3리터씩 마셨고 만보를 걸으며 약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몸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분은 9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어떤 분은 75세에 병상에 누울까요? 그 이유를 찾아 저는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녔습니다. 요양원, 경로당, 건강검진센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단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방향에서 시작된다. 잘못된 방향으로 꾸준히 가면 아무리 성실해도 몸은 망가집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인생을 10년, 아니 어쩌면 20년 더 건강하게 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의 노력 중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서준 박사입니다. 40년 동안 인간의 노화와 건강 수명을 연구해왔습니다. 의사가 아닌 과학자로서 저는 숫자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 비밀은 많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였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언제 마시느냐, 걷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육을 쓰느냐, 약을 열심히 챙기는 게 아니라 그 약이 빠뜨린 것을 보충하느냐. 결국 건강의 비밀은 양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방향을 바로잡는 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8,000명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이며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실천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피곤할까? 약도 꼬박꼬박 챙기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매일 걷는데 왜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찰까? 오늘 그 답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기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80세 전에 건강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 4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오해해온 상식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78세의 박철수 어르신이 제 연구소 문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그분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노인의 표본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한강 둔치를 10,000보씩 걷고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죠. 식단도 철저했습니다. 염분 줄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의 눈빛은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리고요. 10,000보를 걸었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8%나 낮았던 겁니다. 이상하죠? 매일 그렇게 걷는데도 근육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요? 그분은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운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 특히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지는 못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뼈와 관절을 지탱할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단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하루 3번만 하십시오. 처음엔 5번도 못 일어나셨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다시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엔 시장까지 혼자 다니셨죠. 근육이 회복되니 식사량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다시 제 다리로 인생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나이로 늙는 게 아니라 습관의 방향으로 늙는다는 걸요. 그분처럼 성실히 살아온 분들이 왜 쓰러지는지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물을 열심히 마시지만 언제 마셔야 하는지 모르고, 걷기를 꾸준히 하지만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모르며, 약을 빠짐없이 챙기지만 무엇을 잃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그 틈이 몸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의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경고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을 과학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요?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양보다 타이밍이 훨씬 중요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죠.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많이라는 기준이 언제부터 누구에게나 옳은 말이었을까요? 젊을 때의 몸과 70세 이후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땐 체내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나 하루에 2-3리터를 마셔도 큰 문제가 없지만 노년기에는 그 능력이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즉, 마신 만큼 저장되지 않고 대부분이 심장과 신장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김영희 72세님도 그랬습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시간. 그분은 저녁 식사 후에 2-3잔, 자기 전에 2잔을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즉, 몸이 가장 쉬어야 할 시간에 심장과 신장은 쉴 틈 없이 일했던 겁니다. 저는 김영희님께 간단한 물 시간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반컵, 점심 30분 전 반컵, 외출 후 반컵, 잠자기 1시간 전 반컵, 딱 4번. 그 외엔 억지로 물을 들이켜지 않도록 말씀드렸습니다. 단 3일 후 그분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하나도 안 부었어요. 머리도 맑아요. 그렇게 단 2주 후 두통이 사라지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죠. 여러분, 물의 양보다 언제, 어떻게 나눠서 마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물을 하루 4번에 나누어 마신 노인 그룹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신 그룹보다 심장 부담이 35% 줄고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물 한 컵이 아니라 시간 한 컵이 생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몰아서 마실까요? 혈액이 깨끗해진다, 심장마비 예방에 좋다는 오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밤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은 과도한 압박을 받습니다. 혈액은 묽어지지만 그만큼 순환이 느려지고 부종이 생깁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거운 이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물을 필요로 하지만 시간은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은 하루 4번 반 컵씩 따뜻하게.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 신장, 뇌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신체 온도를 갑자기 떨어뜨려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반 컵,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언제 물을 마셨나요? 그 시간이 바로 내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제 물의 비밀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굣기. 많은 분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습관이지만 사실상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만보 걷기보다 훨씬 중요한 단 10분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보 걷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루 만보만 걸으면 장수한다. 걷기는 최고의 운동이다. 물론 걷기는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넘어짐을 막아주는 하체 근육을 만들 수 없다는 것. 우리 몸의 근육은 70세가 넘어가면 매년 1.2%씩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엔 12%가 사라지는 셈이죠.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까지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 많이 하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라고 의문을 가지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최민수 76세님은 매일 아침 한강을 걸으셨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를 채우셨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정상의 70% 수준이었어요. 즉, 걸어도 하체 근력은 약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3가지 동작을 권했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둘째, 발뒤꿈치 들기 10회. 셋째, 한 발로 서기 10초. 이 3가지를 하루 3번만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뭐가 운동이야? 그런데 2주 후, 그분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10회 다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셨고 근육량이 15%나 늘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그룹의 낙상률은 18%, 걷기와 근력운동을 병행한 그룹의 낙상률은 7%,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노년기의 다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다리가 아닙니다.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근육은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단 하루 만에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딱 5번만 일어나 보세요.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 그게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걷기는 계속하세요. 하지만 하루 10분의 근육 루틴을 더하세요. 아침에 의자 일어나기, 점심 후 발뒤꿈치 들기, 저녁에 한 발 서기. 이 3가지만 매일 하시면 10년 더 버틸 수 있는 다리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운동의 비밀은 시간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매일 10분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은 단순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멈추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보 대신 10분을 선택하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할 다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온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약, 야오입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때로는 몸의 영양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이지만 동시에 모르게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용한 도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하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잠이 깊게 들지 않는 경험.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노화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약이 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를 빼앗고 있다는 것.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혈압을 낮추지만 마그네슘을 빼앗아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경직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지만 비타민 B군을 소모시킵니다. 이게 부족하면 신경이 둔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또한 고지혈증약은 콜레스테롤을 줄이지만 코엔자임 Q-셈을 감소시킵니다. 이 물질은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그게 부족하면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조사 결과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는 60대 이상 환자의 83%가 마그네슘, 비타민 B, 코엔자임, Q-셈 중 하나 이상이 결핍 상태였습니다. 즉, 약을 열심히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정수진, 69세, 님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10년 넘게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쳤고 항상 무기력하다고 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의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매일 바나나 1개, 등푸른 생선 1조각, 견과류 1줌을 드세요. 딱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에 쥐가 안 나요. 밤에도 잠이 깊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약보다 영양의 균형으로 움직인다는 걸요. 여러분,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매일 바나나 1개, 2. 등푸른 생선 1조각, 3. 견과류 1줌.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약이 빼앗아가는 필수 영양소를 다시 채워주는 보호막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막고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심이 들어있어 혈관을 젊게 유지해줍니다. 견과류는 비타민 B군의 주요 공급원이죠. 이 3가지를 매일 챙기면 약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약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약을 먹는다는 건 몸속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충이 필요한 거예요. 약만 믿지 말고 음식으로 균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약 복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낀 가장 큰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외로움은 약보다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이 보이지 않는 병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 나이에 외로움이야.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제가 40년간 노년층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은 외로움은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질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75년 추적 연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2.5배 높았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말을 멈추면 뇌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전두엽 활동이 둔해지고 염증 물질이 늘어나며 면역세포가 약화됩니다. 결국 몸의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이광수 81세 어르신은 혼자 사셨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외국에 살았습니다. TV를 보며 하루를 보내셨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건 괜찮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6개월 후 그분의 혈압은 20 이상 올랐고 체중은 5kg 줄었습니다. 저는 그때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딱 10분만 통화하세요. 자녀든 친구든 경로당의 이웃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목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잠도 잘 오고요. 그리고 3개월 후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며 웃었죠. 그 후 6개월 뒤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과 연결되었을 뿐인데 몸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단순히 감정적인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건 의학적 사실입니다.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행위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늘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하루 10분 통화, 일주일 한 번 외출, 한 달에 한 번 식사 약속. 이 세 가지가 최고의 한구울제이자 장수 비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단 한 사람에게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고 면역력을 회복시키며 수명을 10년 늘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4가지를 배웠습니다. 1. 물을 나눠 마시는 습관. 2. 걷기보다 근육을 깨우는 습관. 3. 약 대신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습관. 4. 외로움을 이겨내는 연결의 습관.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노년을 1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 의자에서 일어나기 10회, 바나나 1개, 전화 1통. 이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바로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물 한 컵을 마시거나, 친구에게 전화 1통을 걸거나, 의자 앞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 저는 매주 새로운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늙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천천히 무너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눈빛 속에서 삶의 흔적을 읽어온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74세이며 피부과 전문의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피부라는 것은 단순히 미용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거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게는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 나이를 먹고 함께 주름을 늘려왔던 그녀를 몇 주 전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지 화장이 잘 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뺨에 맴도는 윤기, 이마의 팽팽함, 눈가의 부드러움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시술이라도 받았어? 그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 한마디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환자들에게 조언해오던 제가 정작 제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마친 얼굴, 화장기 없는 진짜 제 얼굴을 오랜만에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얇은 선들, 입가의 굴곡, 턱선을 따라 느껴지는 미세한 탄력. 저하,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보다 먼저 우리 삶의 흔적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땐 미처 몰랐던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결코 절망의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나를 다시 돌볼 시간이라는 몸이 보내는 따뜻한 요청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관대하고 또 회복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저는 수많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 환자분들의 피부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부는 나이를 불문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회복의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습관은 반드시 피부에 닿습니다. 그것은 마치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우듯 하루 15분만 나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도 피부는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도 제품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제 친구가 말했던 그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한 삶은 사실 냉장고 속 평범한 요거트 한 통에서 시작되었고 그 위에 얹은 한 스푼의 꿀이었습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싸서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그 재료들이 사실은 피부에 가장 정직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녀를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피부가 무너진다는 것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같은 질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피부는 변화라는 응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단 3일이면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3주면 가족의 눈에도 보이며 3달이면 거울 속 당신이 먼저 느낍니다. 저는 그 진실을 수많은 환자들과 저 자신에게서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거울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포기할 것인지 혹은 다시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저는 단언컨대 늦은 시작이란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다시 사랑해 주기를, 손끝으로 보살펴 주기를, 그리고 삶의 흐름 속에서 다시 중심을 잡아 주기를. 피부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질서, 당신 마음의 균형, 그리고 당신 존재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낡은 거울 속에 피로한 얼굴이 아닌 따뜻한 빛을 머금은 새로운 나를 만나는 여정. 그것은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다시 사랑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먼저 진실을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누적이며 몸이 보내는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름을 나이의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며 그저 받아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피부에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인지 압니다. 실제로 피부가 빠르게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콜라겐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피부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콜라겐은 풍성하게 존재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기둥과 같습니다. 탱탱한 피부, 쫀쫀한 탄력, 자연스러운 윤기.
모두 이 콜라겐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 이 콜라겐은 매년 약 1%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됩니다. 50대가 되면 20대 때의 60% 수준으로 감소하고 70대에 이르면 절반도 되지 않는 양으로 떨어집니다. 단순히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질 또한 나빠집니다. 새롭고 탄력 있는 콜라겐이 아니라 낡고 굳은 콜라겐만 남게 되는 것이죠. 마치 고무줄이 오래되어 뻣뻣해지고 한번 늘어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피부도 그 탄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발라도 피부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해 보이거나 칙칙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는 더욱더 예민해지고 쉽게 붉어지며 얇아지게 됩니다. 환자들 중엔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엔 팩만 해도 금방 환해졌는데 요즘은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피부의 기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바른다 해도 받아들이는 토대가 약하기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화의 본질과도 연결됩니다. 인간의 노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지만 피부의 노화는 눈에 보이기에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잔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는 그 모든 과정 뒤에는 콜라겐의 소실이라는 뚜렷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단지 나이 탓이라고 치부하며 중요한 대응의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피부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고 콜라겐은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정 영양 요소와 자극을 꾸준히 줄 경우 피부 내 콜라겐 밀도가 평균 3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레이저 시술이나 고가의 앰플을 사용한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며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희망이 됩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피부과 진료실에서 저는 더 이상 비싼 시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지금의 생활 습관을 다시 들여다보고 피부가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조언 드립니다. 피부가 살아 숨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토대가 필요합니다. 콜라겐은 바로 그 토대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치 땅이 단단해야 건물이 오래가듯 피부 속 콜라겐이 든든해야 얼굴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은 특별한 제품이 없어도 우리 몸속에서 얼마든지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들은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혈류, 충분한 수분, 천천히 스며드는 자연 재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손길이 그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늙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돌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는 콜라겐의 손을 잡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놀랍도록 깊고 강하게 당신의 얼굴에 닿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피부는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제게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올해로 74이신 윤미정 어르신이셨고 처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는 피부뿐 아니라 표정까지도 지쳐 있었습니다. 볼에는 거뭇하게 자리 잡은 기미가 짙게 퍼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부결이 거칠고 건조하여 작은 주름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피부 위에 드러나는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고단했던 삶을 말해주는 듯 했지요. 진료 중 그녀는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겠죠. 나이 탓이지, 뭐. 그 순간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조용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시술도 아니고 약도 아닌 단 2가지의 재료. 바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와 꿀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믿어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3일이 지나고 그녀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볼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매끄러워졌고 기미의 경계가 흐릿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얼굴의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에 필요한 것은 언제나 비싼 성분이나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의 리듬이라는 것을요. 그녀의 변화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고 눈빛이 달라졌으며 말끝마다 작은 웃음이 실렸습니다. 교수님, 사실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네요.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작은 루틴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트는 단순히 유산균이 많은 식품이 아닙니다. 피부에 직접 발랐을 때 그 안에 포함된 젖산이 피부에 자극 없이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천연 유기산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꿀은 보습력과 항균력을 동시에 갖춘 자연의 선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얇아진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피부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요거트 꿀팩을 수년간 수많은 환자에게 권유해왔고, 특히 민감성 피부이거나 시술이 부담스러운 중장년층 환자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방법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일회성으로는 피부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치 운동처럼 피부도 일정한 리듬과 루틴이 필요합니다. 요거트 꿀팩은 그 루틴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만, 하루 1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위해 팩을 만들어 발라보세요. 그 시간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윤미정 어르신은 이후로도 이 루틴을 꾸준히 이어갔고 그녀의 손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진짜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예뻐요. 피부는 누구를 속이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성을 들인 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치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당신의 거울 속 얼굴이 가장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이 작은 기적을 반복해서 보아왔고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회복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의 냉장고 속에도 그 변화에 씨앗이 있습니다. 요거트 한 통, 꿀 한 숟가락. 믿기지 않으신다면 직접 해보세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 손길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피부는 단 하나의 비법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윤미정 어르신처럼 놀라운 결과를 얻은 분들도 대부분 그 뒤로 멈추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진짜 변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관찰해온 바로는 피부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 장기입니다. 단순히 표면만 부드럽다고 해서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는 마치 다락이 있는 오래된 집처럼 바닥부터 천장까지 하나씩 맞춰가야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부를 단단하게 회복시키려면 각 층을 책임지는 서로 다른 효과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3단계 회복 루틴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소개한 요거트 플러스 꿀팩으로 피부의 기초 보습과 콜라겐 활성화를 돕는 기초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요거트 플러스 레몬팩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에 남아있는 기미, 잡티, 칙칙함과 같은 색소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강력한 도움을 줍니다. 레몬에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요거트의 젖산이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기 때문에 그 성분이 피부 속 깊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단, 이 팩은 반드시 밤에만 사용해야 하며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몬 속 산이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6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색소 침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 한 분은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이 레몬팩을 꾸준히 사용하셨고 그 결과 이전보다 피부톤이 훨씬 밝아지고 딸이 "엄마, 피부가 왜 이렇게 환해졌어?" 라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오이팩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무려 96%에 달하고 피부 진정과 쿨링 효과가 뛰어나며 실리카, 카페산, 비타민 K와 같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처럼 피부가 햇빛과 에어컨에 지칠 때 오이팩은 즉각적인 생기를 부여합니다. 오이를 갈아 즙을 내고 요거트와 함께 섞은 뒤 10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피부에 발라주면 그 시원함과 수분감이 피부에 바로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오이팩을 사용한 후 피부 온도가 내려간 것 같고 열감이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거트 플러스 꿀로는 회복을 시작하고 요거트 플러스 레몬으로 색을 밝히고 오이팩으로 수분과 생기를 채우는 이 3단계 루틴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피부를 회복시키며 반복될수록 그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순서를 지키며 매주 다른 팩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단조로운 자극을 주고 효과도 금세 줄어들게 만듭니다. 피부도 사람처럼 새로운 자극과 리듬을 기억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매주 주제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이를 피부의 주간 트레이닝이라 부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요거트 파스쿨팩으로 보습과 콜라겐을 충전하고 둘째 주에는 요거트 파스레몬팩으로 색소를 정리하며 셋째 주에는 오이팩으로 피부열을 내려주고 넷째 주에는 팩을 쉬고 수분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휴식과 자극, 공급과 정리를 번갈아 경험하면서 스스로 균형을 맞춰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루틴은 한 달에 단 3가지 재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요거트, 꿀, 레몬, 오이. 아주 평범한 것들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피부의 운명은 바뀝니다. 당신이 하루에 15분만 시간을 내고 일주일에 2-3번만 정성껏 반복한다면 피부는 반드시 그 진심에 응답합니다. 고가의 제품 없이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능력을 존중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손끝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트 1숟갈, 꿀 몇 방울, 잘 씻은 오이 반 개.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당신의 피부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피부도 휴식과 회복의 리듬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보다 더 잘 기억합니다. 언제 돌봄을 받았고 언제 방치되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루틴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피부와의 신뢰를 쌓는 과정이 됩니다. 저는 이를 두고 피부의 기억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루틴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실은 피부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손길을 받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세수하듯 밤마다 이를 닦듯 팩을 바르는 시간도 하나의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으면 피부는 그 패턴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팩을 하는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로 정하라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부의 세포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피부 온도도 조금 올라가면서 우리가 바르는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기 가장 좋은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 결과 같은 팩이라도 언제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의 장영순 여사님은 오랫동안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고 관리도 제때 하지 못해 피부가 건조하고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맞춰 일주일에 3번 정해진 순서대로 팩을 하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도록 권유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녀는 말 그대로 환해진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교수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밤마다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 말 속에는 피부뿐 아니라 그 자신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회복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시술보다도 이런 변화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부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피부는 그 감정을 반영합니다. 그렇기에 이 루틴을 시작할 땐 단순히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신 나는 나를 다시 돌보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4주 루틴의 마지막 주는 회복 주간입니다. 이때는 팩을 쉬고 수분크림과 바세린만으로 피부를 감싸주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치 몸이 운동 뒤에 휴식을 통해 근육을 회복하듯 피부도 팩이라는 자극 후에 충분한 안정이 주어져야 재생이 촉진됩니다. 너무 자주 팩을 하거나 자극적인 성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피로를 줍니다. 따라서 회복의 리듬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는 재료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간과되기 쉽지만 피부에 수분을 가두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밤에 수분크림을 바른 후 쌀알만큼의 바세린을 아주 얇게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보습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는 바세린을 피부의 이불이라 표현하곤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피부에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그 느낌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피부는 작은 것 하나도 잊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15분이 쌓이면 3개월 뒤 거울 속 당신은 분명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손길로, 정해진 리듬을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피부를 향한 신호이자 나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늙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리듬을 잃었을 때 무너진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끝, 당신의 습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놓치기 쉬운 대상은 어쩌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남편 챙기느라, 집안 돌보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뒷전이 되어버렸고, 그 공백은 어느새 내 얼굴에 쌓여 깊은 주름이 되었고, 내 눈빛에서 생기를 앗아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누군가 진심으로, 간절히 그 손을 잡아주기만 한다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십 년간 피부를 연구하며 남들의 피부를 돌보는 일에 몰두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맨 깊은 줄이 하나둘 생기고, 눈겐 웃지 않아도 주름이 자리를 잡았으며, 목 아래부터 처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늙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저항감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그 순간 저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해왔던 말을 제 자신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다시 돌보자. 그렇게 저는 요거트와 꿀, 레몬과 오일을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매일 밤 일정한 시간, 내 손끝으로 내 얼굴을 닦아주고 천천히 팩을 펴바르며 내 삶을 다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2주쯤 지나니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얼굴이 달라졌다고 느낀 건 어쩌면 내 눈빛이 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피곤했던 눈 밑이 맑아졌고 입꼬리가 스스로 올라가며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는 곧 마음의 창문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거트를 바르는 손길이 사실은 스스로를 쓰다듬는 손길이 되고, 꿀을 섞는 시간이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되며, 오이즙을 바르는 그 차가운 감촉이 내 몸과 마음의 열을 식혀주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는 화려한 용어나 복잡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단지 피부를 위한 정보로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거울을 다시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얼굴 위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며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피부를 회복하는 이 루틴은 단지 외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회복을 위한 여정입니다. 하루 12~15분, 일주일 2~3번, 당신의 삶은 얼마든지 다시 설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얼굴과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너져가는 시간을 살지만 동시에 매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회는 고급 에스테틱에도 명품 크림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냉장고, 당신의 손끝, 그리고 당신의 꾸준한 마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꺼내세요. 거울 앞에 선 당신에게 말하세요.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다. 그러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미세한 빛이, 미소가, 촉촉함이, 생기가 당신 안에서부터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듯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피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마음, 그 사랑을